안녕하십니까. 활자를 넘어선 국어2의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자, 수능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7, 8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은 7, 8월 커리큘럼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 강의를 보고 수능 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능 국어의 점수가 안 올랐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강생 중에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점수가 30점 이상 오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 수능 때 간민가 완전 적중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여기저기 얘기하다가 간민가 적중했다가 아니고요, 1년 내내 간민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올해는 EBS 뭐 얘기하는지. 네, 그거는 제 강의를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학년도 수능 대비 저의 국어 강의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일단 먼저 저의 수업 방식과 국어학습법 그리고 커리큘럼 설명을 쭉 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 수업을 누가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독해의 기본을 확립하고 싶은 학생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독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기초 수업으로 지금 진행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 수업은 제가 어렵게 수업하더라도 읽기 방식을 습득할 수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못 풀 수가 있습니까?는 아니고요. 네, 저도 빠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글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좀 애매하다. 예를 들면 1등급 됐다가 5등급 됐다가 이렇게 널뛰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애매하게 90점 언저리에서 내가 1등급 맞고 싶은데 못 올라가요 하는 분들, 제 수업 들으면 진짜 완전한 1등급으로 굳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오셔가지고 아예 확실하게 네, 만점 맞도록 공부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에서 저를 소개할 건데요. 일단 저는 작년 대비 전체 수강생이 2배 정도 이제 상승한 강사다, 이 말씀 드리고, 점점 수강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사실 이거는 레코드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강남에 이제 수강생이 갑자기 썸머에 좀 수강 신청생이 늘어나서 학원에서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홍보를 하셨냐.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닌가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행히 저를 좋아해 주시고 성적이 올랐으니까 이제 저도 감사한 일이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또 더 열심히 이제 영혼을 바쳐서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내에 전문항을 못 푼 학생들, 제가 그 시간 내에 국어를 풀 수 있도록 매해 수능을 보는 강사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사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수능 같이 보러 가시죠. 저랑 열심히 공부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제가 그 온라인 강의가 정식으로 런칭된 건 아니지만 네,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5일장이라는 사설 모의고사 일간지에서 제가 그 해설 강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남준 강의 궁금하시면은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김남준 강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김남준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평이 이어지는 수강 후기다. 좀 제가 이제 제 소개할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올려준 거라 여기는 제가 좀 그래도 더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유튜브 댓글이 잘 달렸거든요. 물론 이제 한 번씩 악플이 달릴 때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악플은 달렸다가 금방 없어져요, 제가 답변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고마운 감사한 댓글들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며,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좀 좋은
네,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저의 작은 바람과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판서 이렇게 한번 쭉 해봤는데요. 굉장히 뭐 크죠? 제가 러셀 대치해서 수업할 때 이제 판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은 PT 안 쓰시나요? PT 쓰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첫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쭉 그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하면은 훌륭하게 국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라고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독서랑 그 문학을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주제를 항목화하는 논리적 중심의 문학 강의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수필 등을 갈래별 독해 방법, 독해하도록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 실전 시험에서 헷갈리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죠? 실제 시험 분위기로 강의합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천천히 이해되게 설명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할 수 있죠. 그거는 고1, 2 때 아니면은 그런 특강을 제가 만들 때 그러면 저희 수업은 뭐냐? 이해가 당장은 안 됐더라도 이 실전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정말 그 치열한, 정말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문 설명 안 해줘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담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가 아니고요. 그건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고 저의 수업은 왜 담론이라는 단어를 시간이 급하면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나의 읽기 습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을 단 어떤 독해 스킬, 독해 시스템 그런 거 안 만듭니다. 김남준 쌤이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 수능장에서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 건가요? 그러면 시험 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 속에서 쭉 이것이 제가 가르친 방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게끔 저는 그 무의식의 영역을 바로잡아 드리는 강사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간단 명료한 풀이법을 제가 실제로 수능을 보면서 만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알려드릴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오늘은 요거를 좀 이제 길게 설명을 하게 되는 영상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수능이라는 거는 제가 요렇게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자, 일단 국어의 기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품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많다. 그리고 난 독해력이 좋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실력입니다. 그런데 기본 실력이 천천히 발동되는 거예요. 200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필요한 거, 엄밀히 말하면 수능에서 필요한 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교집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실전적 문제풀이요. 선지를 다 읽지 않아도 답을 찾는 능력, 그리고 고전문학을 이미 읽기도 전에 이해를 먼저 하는 능력. 읽기도 전에 이해한다고? 이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그게 바로 시간 내에 수능에서 모든 문항을 푸는 방법이 되고 그 방법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들은 수능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수능 국어의 본질입니다. 시간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국어 전공자들, 그 사람들이 만점 받는 판이 돼버립니다. 즉 노베이스인 사람들이 100점을 맞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시간 제한이 없으면. 시간 제한이 여기에 받쳐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갖춰주면은 만점이 가능해지는 거지.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요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굽니까? 대학 교수님. 누굽니까? 국어 선생님들. 누굽니까? 국어 전공 학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계속 수능 잘 보는 거예요. 그럼 재능의 영역으로 그냥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럼 안 되죠. 자, 재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B를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수능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이런 방식으로 문제풀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가? 자, 가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수능이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이 글씨가 제가 강조하려고 했는데 좀 안 보이는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대법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수 의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은, 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자,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책임이 있다. 자, 그럼 다시요.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요. 제3자가 알 수 있을 때, 자,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읽기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세요. 수능의 생각의 방식. 바로 뭐죠? 이거에 대조되는 표현도 함께 붙어 있다. 함께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에 더 더해지는 게 뭐죠? 그럼 제3자가 알 수 없을 때는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나와야 돼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요. 제3자가 알 수 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제3자가 알 수 없을 땐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읽을게요. 자,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 나옵니다.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랑 다수 의견은 같은 의견일까요? 반대 의견일까요? 방금 뭐라 그랬죠? 얘랑 얘는 같이 묶여 있는 거다. 제가 대조 표시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면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법적 책임이 있대요. 뭐 할 때요? 제3자가 뭐를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는 법적 책임 성립. 알 수 없을 때 법적 책임 성립 안함. 그럼 결국 뭡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과 다수 의견은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읽고 동시에 두 번째 거를 예측을 한다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이거 같은 의견,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짓고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측하면서 빠르게 이 내용을 털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기본 실력이 아니고 국어의 기본 실력에 더해진 수능에서 요구하는 읽기 방식까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조금 진지한 표정이었죠? 네, 왜냐하면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작년 수능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은 잘하셨고요. 작년 수능 이렇게 못 풀었다. 제 수업 수강 신청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요거 이제 내용 넣어놨는데, 자, 이 내용은 아마 잘 안 보일 거라 제가 요렇게만 그냥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작년 시험의 문제는 요런 거였어요. 자, 일단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습니다. A가 뭐냐? 이 A는 실명, 소문자 A는 ID.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 A라는, 자, A면 뭐죠? ID가, 자,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B는, 자, 이것도 이제 끊어서 정리해보면 B. 실명이겠죠? B. ID겠죠? 자, ID네요. 그러면은 ID니까 제3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ID니까? ID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죠.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한다고 특정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싸움이라는 거죠. 요렇게. 자, 이걸 속도 내서 빠르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또 천천히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봐. 하지만 이거를 빠르게 딱 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B는 특정됐으니까 이거 답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전문학 읽기 전에 이해합니다. 읽기 전에 이해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능입니다.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자, 벌써 제가 세모 표시하는 것만 봐도 악녀네요. 얘가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자진이라는 거는 저기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요.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합니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저는 이미 이해가 됐는데요. 선생님 읽었잖아요. 아니요. 본문은 안 읽었어요. 앞부분 줄거리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어떤 식으로 갈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봤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가정소설이네요. 에이, 선생님 이거 EBS 연계, 아니요. EBS 연계되기 전에 이것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죠. 고전산문은 뭐죠? 영웅소설, 가정소설, 풍자소설, 애정소설, 몽유소설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 중에 지금 어때요? 악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악녀 때문에 충렬 부인이 옥에 갇혔네요. 그러면은 부인들끼리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네요. 딱 처첩 간의 갈등이네요. 어떻죠? 내용을 읽기 전에 이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짧아지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읽어가지고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분 걸려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저의 수능 국어의 모토이자 방향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수업 내용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의 강의를 수강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수능 대비 커리큘럼, 이게 이제 여름 표지인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7월 1주차, 2주차, 이거 영상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미 개강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수강 신청 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능 국룰이라는 교재로 진행합니다. 7, 8월은. 수능 국어에는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죠? 예를 들면 국밥 먹을 때 깍두기 넣는 거 국룰. 국룰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해야지. 한국 사람이라면 하셔야 돼요. 뭐를요? 이해하고 나서 읽어야죠. 고전산문을. 아셨습니까? 국룰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국룰입니다. 출제 원리를 적용해서 평가원을 풀이할 거예요. 평가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 대조적으로 수필 읽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즈물 논함,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잊지 않는 것은 병이네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잊는 것은 병이 아니네요. 대조적 수필 읽기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과 전체. 자, 예를 들면은 주형 DNA가 있는데요. 주형 DNA의 일부분에 표적 DNA가 있습니다. 그 표적 DNA는 그럼 주형 DNA 일부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일부를 가지고 있죠. 부분과 전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죠. 그래서 안 나와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준이는 누군가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이고요. 그 다음 남준이는 누군가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건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3에서 5주차에는 이제 시작됩니다. EBS 실전 문제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BS는 우리 26학년도 수특을 강의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능 완성 그리고 과거의 EBS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낯선 것들을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낯선 것들을
출제 원리에 적용을 시키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아주 용기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어떻죠?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8월입니다. 자, 8월 1주차에 수능 국룰은 이제 평가원 기출풀이. 사실 이때도 평가원보다는 이제 EBS 기출풀이를 할 건데요. EBS 기출풀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곁들일 겁니다. 평가원 기출풀이를. 자, 왜냐하면은 평가원 지문 중에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복습해야 되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서, 자, 임계점 이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그럼 100도씨를 기준으로, 자, 100도씨보다 낮으면은 물이 끓지 않고 100도씨보다 높으면은 물이 끓는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독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물론 또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의제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100도씨가 물이 끓는 온도라고 딱 설정해 놓고 내용을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난해한 소설을 독해하는 방식. 이거는 뭐 예를 들면 6월에 표구된 휴지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읽을 때도 쉬워요. 누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렇죠. 큰 따옴표 있고 그대는 이런 식으로 말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대는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 그대가 누군지 고민하는 연습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연습을 하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8월 4주차에는 9월 모고 바로 직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풀게 할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잔소리를 옆에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화작 풀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엄매 풀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독서 이론 그렇게 천천히 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시간 조절 비법을 전수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시간 조절 비법은요,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 살 빼는 법을 알려드려요. 안 하면 안 빠져요. 아셨죠? 자, 저한테 배운다고 가만히 그냥 오케이, 저렇게 운동하면 되는구나.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능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국어 강사 김남준은 어떤 강의를 하는가? 나는 강의 들어보고 싶은데 예시 견본을 보고 싶다. 자, 유튜브에 국어 강사 김남준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기출 해설 강의들 쭉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홍보 드리고요. 그러면 어디서 강의하시냐? 자, 두 군데서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치명의 미금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월 2일 수요일 날 바로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내신 휴강을 하시더라고요. 전 내신 휴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와도 되니까 지금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여기 문의 전화하셔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학원에서도 똑같은 수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시간이 좀 달라서 화요일날 오후 6시 30분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 영상 보시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은 네, 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김남준 선생님 수능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네, 안내를 친절히 해주실 거니까요. 네, 한 주 놓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면 영상 보강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뒤부터도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듯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N수반도 강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N수반은 화목 오전 9시 수업입니다. 보통 여기에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강남학원의 자습관을 이용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요거 수업을 좀 관심 있게 이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나는 이제 N수고 그러면 학교를 안 간다 이런 분들은 네, 요 타이밍에 아침에 오는 게 되게 도움되는 거 아시죠? 수능 국어는 아침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간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문의 전화해서 전화 주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린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국어 학습하는 방법이 만약에 좀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내용 남기시면은 제가 모두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들 수능 이제 100일 하고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재수업 안 듣더라도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